이런 거 여기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시죠? 여기에 13쪽이요. 1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지금부터 전번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 자연적 해석하고요, 규범적 해석하고 잠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률 해석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 때 이 갑의 청약이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해야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는 1억인데요. 표시는 얼마로 했냐? 1000만 원으로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냐? 표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원하는 게 얼마냐 이 말이죠. 갑이 원하는 것은 1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갑은요, 갑에게 1억 원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표시죠. 표시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표시 1000만 원을 그대로 유효로 볼 것인가? 즉, 갑이 원하는 것은 1억인데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을 때 그 표시한 대로 청약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 만약에 표시를 무효로 보면 뭐대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의사대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표시가 유효죠? 표시가 유효면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표시가 무효죠? 표시가 무효면 무슨 주의? 의사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느냐? 항상 우리는요, 표시를 가지고 얘기해.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요. 의사주의는 표시가 무효가 되고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 있어요. 뭐대로요?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시주의죠. 표시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요. 어떻게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의사는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효과 의사, 그 다음 그냥 효과 의사, 효과 의사, 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표시상의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 또는 여기서 뭐가 있다? 표시행위, 이렇게요.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런 것들이 있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런 것을 우리는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이제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죠? 유언, 유정, 재담법인, 설빙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의사주의가 성립이 되죠. 의사주의.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거의 뭐 없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그래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시험은 여기 예외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이렇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인 것이 있다. 이 의사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과 그 다음에 누구요? 표의자죠.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 의사가 뭐란다? 일치하거나 합치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누구? 표의자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본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여기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그것은 의사주의를 얘기해. 무슨 주의? 의사주의요. 157번은요. 자연적 해석 또는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뭐하노? 성립한 후 뭘한다? 보충적 해석을 한다. 그럼 여기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한다?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8번은요. 상대방이 없죠. 없는 동그라미요. 없는 에다가 뭐를 쓰냐면, 없는은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자연적 해석이죠. 바로 그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밑에 있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 다음에 재담법인 설립행위 유언,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지금 여기 보면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유언,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상대방 없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무슨 해석이 적용이 된다? 자연적 해석이 적용이 된다. 이란 말이죠. 자연적 해석, 이렇게. 그 다음에 160번을 보면요. 계약의 해석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항상 봐봐. 여기 한번 봐봐. 항상 우리가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표시밖에 없는데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를 모른다. 그럼 뭐밖에 없어? 표시.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 계약의 해석은 계약서 문구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그 문헌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논리 법칙과 그 다음에 경험률에 따라서 당사자의 진위를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보면 계약서의 문구 동그라미 문구, 그 문구를 뭐라 하죠? 여러분 계약서의 문구는 어떻게 되죠? 써져 있죠? 우리 그 계약서의 문구를 뭐라 한다?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1번은요. 당사자 모두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저번에 착각 동그라미요. 계약서에는 Y 토지로 표시를 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 원칙. 봐봐. 여기 보면 이 지금 매도인하고요. 매도인하고 여기 매수인이 이렇게 했죠. 매도를 매수해서 여기 X 토지하고 Y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했다.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합의는 X 토지로 하고 등기는 Y 토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일단 매수인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그런데요. 상대방과 표의자가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죠. 합의하게 되면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한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가 되고 의사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가 무효니까 Y 토지에 대해서 등기했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X 토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뭘 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때 이 매수인이 제3자요. 제3자한테 만약에 Y 토지에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죠. 그러면 나도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등기가 무효죠. 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뭐다? 여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거지 매수인이요.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뭐만 있다? 계약만 성립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면 161번이죠. 당사자 모두 X토지, 당사자 모두란 말은 쌍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 그 지번에 뭐라요? 착각하여 계약서에는 무슨 토지? Y 토지로 표시했다. 이런 경우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당사자가 특정 토지로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봐요. X라고 써봐. 거기다가 특정 토지에 X라고 써봐. 특정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의 목적물로 합의했단 말은 의사의 일치죠. 지번에 관하여 착오로 인하여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가 뭐죠? 표시죠. 계약서에는 그 토지한 다른 Y 토지로 표시했다. 그럼 Y 토지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 나오냐? 계약서에 표시된 토지, 즉 Y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제가 바꾼 거란 말이죠. Y 토지에 성립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토지가 뭐죠? X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61번 있죠? 61번은 둘 다 첫 번째 문제 봐봐. 첫 번째 지문의 끝에 보면 착각이란 말이 나왔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착오란 말이 돼 있죠. 아니 161번 착오란 말 있죠? 착각.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착각이다 또는 착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착각 있다고 해서 취소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162번 한번 보면 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이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하죠. 그건 일치하지 않으니까 원칙은 표시주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로 보면요.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뭐랬다? 일치하죠. 일치하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거기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행위자가 누구냐? 여기서 표의자를 알겠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란다? 일치. 그럼 무한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이건 일치한 의사를 뭐란다? 의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163번은요. 어느 의사표시가 아니라 당사자가 일치하여 이해를 했다. 일치하여. 일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합의라는 말이죠. 그러면 일치란 말은 합의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한 대로 해석을 한다? 합의한 대로. 뭐를 합의다? 의사. 다른 말로 의사대로 뭘 한다?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실제로 이해한 의미가 뭐죠? 의사죠. 의사대로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자, 164번은요.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봐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1월 12일부터 하신 분 대리를 배웠는데 안 배우신 분 봐봐 잠깐. 이 갑을 뭐라냐?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갑이요. 이 병하고 이 병을 상대방인데요.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본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 하냐? 대리인이죠. 대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대리인한테 너가 가서 좀 계약 좀 하고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리인이요. 상대방하고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갑하고 병은요.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은 하지만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당신하고 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당신하고 내가 실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하자. 누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당신하고 나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본인하고 누구다?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자, 164번 보면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 동그라미 해봐. 상대방 동그라미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 동그라미 상대방이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그랬다? 의사가 뭐래서 일치했죠. 일치.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 변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누구하고 상대방과 본인이 뭐다? 계약에 뭐가 된다? 당사자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보면 규범적 해석은요.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누구의 시각이다? 규범적은 표시죠.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168은요. 6은요. 규범적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무슨 말이냐? 내심적 효과 의사를 의사라고 얘기하죠. 표시 행위를 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 줄이요. 상대방의 시각 줄거봐.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에 따른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죠. 표시 행위 뭐를? 여기요. 우리가 표시죠. 표시라는 것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167을 보면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야. 비전형의 혼합, 그것 따지 마. 쓸데없는 소리고 비전형의 혼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말이죠. 그 밑에 보면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167번은 전부가 166하고 167은 전부 다 무슨 해석을 얘기한다? 표시주의죠. 알았죠? 다른 말로 규범적 해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168은 진정한 의사 동그라미 의사를 알 수 없다잖아요. 의사를 모른다잖아요. 그럼 의사를 모르면 뭐밖에 없어? 표시밖에 없죠. 그래서 의사를 모른다.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69번은요. 오른쪽에 맨 위를 봐봐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알죠?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고 방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이런 보충제 해석이죠. 보충제 해석은 어떻게 하죠? 1번 맞죠? 여기 157번을 봐봐. 157번을 보면 자연적 규범적 해석이죠.
이렇게 자연적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일단 법령이가 성립하죠. 성립을 했는데 그 다음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가면 171번을 봐. 171번이요. 성립했는데 성립한 법률행위에 167번, 171번을 보라고. 틈이나 뭐가 있을 때, 간극이 있을 때, 틈이나 간극이 있을 때, 그 틈이나 간극을 메워주는 것, 그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 그 틈이나 간극은 단독행위일 때 많아요, 계약일 때 많아요? 계약이죠. 그래서 170번에 특히 계약에서 커다란 기능을 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172번은요. 계약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주관적이 아니죠.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 그래서 면역 법령 해석 여기까지는 우리가요 저번 주에 한번 잠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요 해석이 워낙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요 잠시 한번 본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그건 뭐냐? 비진입 표시를 지금부터 보도록. 우리가 방금 전에 비진입 표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잠깐요 비진입 표시를 정리를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는 뭐냐면 여기서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뭐를 해야 돼? 일치를 하고 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알겠죠?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뭘 한다? 불일치를 하죠? 불일치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의사의 흠결. 이것을 이 불일치를 표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표의자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요 다시 또 나눠지죠. 여기서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런 말이죠. 표의자만 알고 있다. 107조 무슨 뭐란다? 비진입 표시. 양해다. 108조 허위 표시. 모르고 있다. 109조 착오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의사 표시를 일치를 하지만 뭐가 있을 수 있다?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을 뭐란다? 110조 사기 강박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것이고, 통정의 표시는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기나 강박은 의사 표시를 일치하나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뭐를 먼저 본다? 먼저 정리를 해.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먼저 본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첫 번째 진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알겠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암기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요. 비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여기서 5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 뭐냐면 2가지죠. 강박.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강박을 당했는데 당하기는 당했지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 여기서 보면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라고 그랬죠?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자의로 말은 스스로 이 말이죠. 스스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했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 우리가 진이 있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런 말이죠. 여기는요, 내심의 효과 의사. 여러분,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 한다? 진이라고 하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 비진이죠. 여러분, 진이 아닌 의사 표시죠. 이 말이 결국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런 말이고요.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채무부담의 의사.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한 것으로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채무 부담의 의사를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없는 것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고요.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을 빌렸죠. 이럴 때는 자기가 누구로서 주채무자로서 뭐한다? 책임을 뭐하겠다? 지겠다는 뜻이다. 지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비진이 표시죠. 이런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비진이 표시는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다르다고 그랬죠. 독일은 심리유보라는 말이나 그다음에 희연 표시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하지만 우리는 비교 뭐죠?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둘 다를 뭐로 본다? 비진이 표시로 본다. 그럼 비진이 표시는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고 무슨 허위 표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이고요.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비진 표시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이렇게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있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되고 이 비진 표시 원칙에 대한 판례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직서 제출이죠.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요 사표를 제출할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비진이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 사람의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예외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외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냐?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이 이제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 표시다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의 의사는 뭐냐? 이 사람의 의사는 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표시는 준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이 일치하지 않은 것 줄 마음이 없다. 이것을 뭐라냐? 비진이다. 줄 마음이 없다. 그래서 표시죠. 비진이 표시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으면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그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외를 우리가 지금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외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요. 표의자의 의사가 뭐죠? 비진이죠. 표의자의 의사 비진이를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의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뭐라고 한다?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등기라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갑 표의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이것을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닌데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을 하죠. 그럼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죠. 그럼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이 제3자는 어떻게 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비진이 표시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하여 취소가 돼서 무효 이 말이죠. 무효가 되면은 이 병이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여기 정이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은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인데 과실이든 무과실이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추정된다 말은 제3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의로 봐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죠?
제3자가 선이가 아니고 악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한다? 누가 무효를 말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을 예외라고 하는데, 이것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공통인데, 봐봐. 이 을은 지금 자기 집이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죠. 갑의 것인데 자기 앞에 등기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팔아먹은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횡령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횡령죄를 뭐라고 하냐?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에 의해서 이 을은요,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을은 자기 집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남의 집을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할 때 매매 대금이 나오겠죠? 매매 대금? 매매 대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매매 대금 있죠? 그 매매 대금. 대금 얼마요? 그 대금 부당이득이죠? 대금이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을 부당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지 표시는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은 원칙적으로요, 재산상 법률 행위에 적용되죠. 재산상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데요. 두 번째요,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세 번째요, 우리가 공법상 행위죠. 공법상 행위, 다른 말로 뭐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된다? 안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소치야. 소송행위죠. 소치야. 여기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비진이죠. 그런데 이 비진 표시에 관한 것은 예외가 뭐가냐? 예외가 여러분 굴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요, 굴로자가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사용자라든가 회사를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은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 비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뭐가 냐면, 우리가요, 대리권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에 관한 판례가 여기서 또 나온다. 이 말이죠. 대리권을 남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을 해도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것은 무효가 돼서 본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이 표시에 관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면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요. 자, 그래서 특히 여기하고 여기 원칙,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182번은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지인이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뭘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문제가 한번 봐봐. 2008년 감정평가사 해가지고 문제가 참 많이 나왔죠?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 시험하고요,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감정평가사 문제 같은 것은 꼭 자세히 봐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3번. 의사표시가 뭐를 해야 돼? 여기 봐봐. 여기.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아마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왔죠? 주택거래 시험이 뭐냐? 1번. 다음 중에서 비진이 표시하는 설명이 맞는 것을 등록해서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잖아. 여기.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1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걸 암기시키는 것이 의사표시가 있고, 그런데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해.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하고 있어야 돼? 알고 동그라미 알고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동그라미 알고에다가 뭐라 쓰냐? 모르고 옆줄 긋고 차고, 모르고 그러면 뭐가 된다? 착오가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그러면 착오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84번은요. 뭐를 묻지 않는다? 이유나 동기도 묻지 않는다. 그 다음 써봐. 농담도 가능. 농담으로 하는 것도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 민법과 달리 희연 표시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담의 경우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15쪽에 보면 2번요.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진이 있는 의사표시 되어 있죠? 자, 그럼 보면 우리가 이런 보면 비진이 표시잖아요. 그럼 비진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보면 1번 185번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 여기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시험이 나왔을 때 뭐라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OX, X.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래야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그러면 뭐하다? 있다. 있는 것을 뭐란다? 진이 있느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이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세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서명 날인,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 그 말이 뭐냐면 은행 대출 한도를 넘었다, 법률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을 위해서 을이 대신 은행 가가지고 대출 약정서에 사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자기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가 지인이 있는 이죠. 은행 줄거 봐. 은행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 악이에요. 악이라고 할지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 이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게 우리 공정행사 19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알았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봐. 여러분요, 내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는 한번 이걸 얘기했는데 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지인이 있는 이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한다. 그럼 여기 을은요, 을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병도 마찬가지로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무다. 이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할 때는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그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주고 싶어서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 을이요,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무슨 문제 하고 있죠? 지인이 있는 하고 있죠. 은행을 뭐라냐? 은행을 상대방이라 한다. 봐봐.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갑의 친구 을이요, 은행 와서 대신 대출을 받아줘.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줘. 자기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얘기하다 보니까 은행이 그걸 알았어. 알든 모르든 이건요, 자기가요, 친구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주고 친구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걸 지인이 있느니라고 그래요. 지인이 있느니까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은행이 알았다 하더라도, 은행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무조건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을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186번은요.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래 됐죠? 강박. 이걸 우리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이러면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결여된 것, 진이가 결여다. 그럼 비진이란 말이죠. 진이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표의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증여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증여하기로 하고. 이러면 죄송한데 위에서요, 세 번째 끝에 봐봐. 감정평가사 조그맣게 남아있죠. 그 옆에 186번 위에서 세 번째 좀 옆에 오면 2014 감정평가사 있죠? 그 옆에 표의자가 그 다음에 주고 증여하기로 하고, 이렇게요. 증여하기로 하고 거기로 주고. 증여를 일단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증여를 하기로 했는데 증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걸 생각을 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비진이다, 진이 있는이다, 진이 있는이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재밌는 말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비진이죠. 비진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를 했다. 강박에 의해서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 그걸 뭐란다? 내심과 다른 의사표시 줄거봐. 우린 것을 뭐란다?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뭐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186번은 처음부터까지 지금 뭘 얘기한다? 강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강박이란 말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조건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강박이 한다. 강박.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187번은 갑은 을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을을 협박 또는 협박을 뭐라 하냐? 강박이라고도 얘기해. 알겠죠? 협박을 뭐라 한다? 강박. 이렇게요. 을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 토지를 갑에게 증여하기로 줄고요. 을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거기 줄거봐. 을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갑에게 증여하기로. 그러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증여했던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일단 주려고 하는 의사는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을이 갑의 협박 때문에 X 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협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강박이다 이 말이에요. 강박. 그래서 이 사람이요 강박을 당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죠. 그거라도 그것은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88번은요.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 또 나치 얘기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135번은요. 자의로가 뭐죠? 스스로 이 말이에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의로란 말은 스스로 이 말이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자, 그럼 3번이요. 비진이 표시의 원칙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190번 보면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요. 선의 플러스 과실이 없는 경우.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죠. 무과실인 경우에 안에서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 그 다음에 여기 191번 봐봐. 사립대학교 조교수 여기 비진 표시 원칙적으로 판례가 사립대 조교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이거 표의자예요. 표의자. 그 다음에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를 가로묶고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비진이라고 얘기해요. 비진이. 그 다음에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 등 앞으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 그것을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말하죠.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 그런데 이사에 뭐라고 쓰냐? 상대방이라고 그래. 이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다. 알았다 그러면 악이고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과실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을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선의 무과실. 그러니까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증명책임은요. 여러분요 우리가 증명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비진 표시의 예외죠.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줄 것이고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가로묶고 과실. 알았거나 알 수 이런 둘 봐봐. 악의가 있든지 과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았거나 뭐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94번은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언제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지금 무슨 말이죠?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 그러면 여기까지요. 진이가 아님을 알고 한 것. 여기까지는 비진이죠. 비진이가 언제나 유효인 것은 아니다. 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될 수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 참 더럽게 나왔죠? 자, 195번은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안경우 동그라미하고 안경우 거기다 써 무효 이렇게 무효 안경우는 무효 이렇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재밌는 말이죠. 봐봐. 우리가 무효하고 취소란 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무효란 말은 뭐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취소는요?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이건 유효이잖아요. 여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럼 무효란 말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현재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다?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라고 얘기하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가 되니까? 유효가 되니까. 그러면 비진입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경으로 유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을 뭐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6이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다서 상대적 무효 이렇게요. 상대적 무효라고 쓰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무효행위 추인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 가능 이렇게.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103조 위반하고 104조 위반하죠.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107조하고 108조는 무효이죠. 그때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 187번은요. 197번은요.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라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두 번째 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죠. 알겠죠? 이것은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써 거기다가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란 말은 내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낸다고 하고 냈죠. 그러면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하다 이란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107조, 108조, 109조,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되죠. 혼인과 입양 줄 것이고 혼인과 입양은 맨 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거기다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 발생.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하니까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법상 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그 다음에 가족법상 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의사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199조 사용자 동그라미 퇴직 권유죠. 또는요 바로 밑에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때 사용자를 뭐라냐?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용자가요 퇴직을 권유했다. 사용자가 지시를 했다. 알겠죠? 회사의 경영, 그 다음 옆에다 써봐. 옆에 왼쪽에 보면 이런 좀 칸 비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죠? 회사의 경영 방침 이렇게.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회사는 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한테 사표를 내도록 강요를 했죠?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사표를 냈죠? 그러면 그 사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맨 끝으로 봐봐.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 진이죠?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비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200번을 보면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틀렸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알겠죠? 있다. 이렇게 있다. 없다를 X하고 있다. 그러면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제3자 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기를 했죠. 거기를 가로묶고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107조 1항 107조 1항 단서 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이렇게 107조 1항 단서 유추적, 즉 대리인이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모든 걸 쓰죠. 우리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에 남용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적용범위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뭐대로? 의사대로. 소송행위요. 소송행위는 뭐가 중요하다? 표시. 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는 거 봐. 표시를 기준 거기 주는 거 봐. 소송은 표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무슨 말이다? 비진이 일지라도 이 말이죠. 뭐라고 볼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03번은요.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죠. 사직의 의사표시. 이것은 뭐다? 사인의 공법행위죠. 그런데 이것은요. 두 번째 끝에 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아니함으로써 의원 면직 처분이 당연히 무력할 수 없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자연적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봤죠.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를 봤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강의했고요. 다음 좀 잠깐 쉬었다 그러면 통정의 표시 있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